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뭐 공법 좀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렵죠? 예. 예, 공부하고 돌아왔으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래서 아마 1월 달, 2월 달까지는요. 이제 듣긴 들어서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좀 지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 3월 달쯤 돼서 이제 날이 풀리면은 우리의 굳었던 머리도 좀 풀립니다. 예. 그래서 공법은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공법이요. 그래서 근데 매년 똑같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어렵다 그래도요. 시간이 좀 해결해 줘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 익숙해지면은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시가 어느 도시가 시나 특별자치도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뺀다 그랬죠? 네, 도시기본계. 그러니까 세종시 도시기본계. 그래서 도시기본계 무조건 또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이 도시기본계획은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목표. 예. 그러면 전국에 좀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도시들이 있죠. 자, 경상북도 경주시. 물론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러면은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천년간 교통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이런 게 다 이제 목표죠.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우리 뜻을 항상 의의라 그래요. 요 의의라 그러잖아요. 그 뜻이란 뜻입니다. 뜻. 그러면 요 의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예, 지문에.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자,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가 몇 개라 그랬죠? 6개라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6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이 6개 중에 하나에 다 해당해요. 그러면 도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도는 시와 군을 감독하는 게 도고 도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의 기본 단위가 해야 될 일 나올 때는 이 6개가 나와요. 그래서 6개 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이용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보다 밑에 있는 게 도시 관리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이용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목표가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그러면 경주시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 시설로 토지를 가장 많이 써요. 예, 숙박 시설이든 관광에 필요한 시설들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내냐 그러면 시험에서요. 자, 먼저 6개의 시군은 관할 구역 및 생활권,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생활권이에요. 그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자, 이 공간 구조라고 나오죠. 공간 구조. 이 공간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론적으로 나눠져요. 하나가 수직 공간이 있고요. 하나가 이제 수평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를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건축물의 높이 같은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 높이.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 공원, 녹지, 뭐 도로 이런 것들이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어느 시군의 공간 구조를 정한다.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2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의 공간 구조, 수직 공간. 종전에는 서울에서 35층까지만 짓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50층도 지을 수 있어요. 높이 바꿨어요. 그 다음에 수평 공간.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몇 퍼센트.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 몇 퍼센트. 이거 다 뭘로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정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보면은 이 도시에 현재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각종 공원, 녹지, 도로는 얼마나 확보하는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 바로 공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장기 계획이라고 해요.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기 계획. 종합 계획이다. 종합 계획. 다 시험 나왔던 지문들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의 종합 계획이다. 이 종합 계획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 다 확인해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그 안에 주택에 관한 계획이 나와. 주택,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거, 물과 공기의 순환, 문화 발전 등등. 하여튼 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계획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 전체 문장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 이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 6개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은 요 2개만 써요.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 이제 수십 번 나온 거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간 구조, 장기 계획, 종합 계획 이런 단어들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그럼 한 단어는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의 법적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역 도시 계획도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쳐요. 행정청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러면 세종시 도시 기본 계획은요. 세종시청만 우리 따르면 돼요. 세종시의 행정기관만 따르면 되고, 세종시 시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쳐요. 따를 필요가 없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 도시 기본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세종 시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효력이 안 미치니까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의하고 이제 법적 성질을 좀 보셨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또 나와요.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미 공부했죠? 상위 계획에 부합.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은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항상 우선해 버립니다.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보다는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와요.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는가? 자,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
6개의 시군의 책임자가 요 6명 시장 군수죠. 예. 이 사람들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수립하고요.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장이 수립해요. 혹시 여러분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겠죠. 예. 세종시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목표라든가 공간 구조나 이런 것들 확인 안 해봐요. 뭐 심지어 거기서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도 모르고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세요. 검색창에다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PDF 파일이 딱 나와요.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야, 내가 앞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뭐 상가를 하나 얻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거기에 20년 단위로요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요거예요.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못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예. 앞에 제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놨지.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이거? 예? 이게 꽃으로 보이십니까? 예? 해적 깃발, 그죠? 예. 이거 모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 왜? 요걸 함정으로 파요. 자, 도시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정하는 계획은 그 도시의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들이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단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문장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할 수가 없다. 이걸 갖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보내면 또 함정에 빠지고 돌아와요.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막 빠져들어. 틀려. 예. 또 도지사.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야, 문장이 너무나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틀리는 지문들이 있죠. 교수님들이 먼저 자기 중간고사, 출제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 중간고사 한번 내봐. 기말고사 내보고요. 거기서 학생들 많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출제에 오류도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하고 나면은 여름 지나면서부터 제가 문제를 다 수집해요. 예, 교수님들이 내시던 문제들을.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요, 시험장에 가면은 절대 안 틀려요. 예. 뭐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다만 시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다음 어느 하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 있죠. 여기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가 설명드렸죠? 예, 수도권 정비 계획. 그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 수도권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래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이 말은 뭐예요?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군이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요, 그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해서 중요도가 있어요. 붙어 있지도 않대요.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서울, 경기, 인천도 아니고 만약에 대구광역시나 대전광역시에 접해 있지도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어떤 시나 군이 있죠? 요 주변에도 뭐 있지 않나요? 예?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예.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도시는요, 별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요, 이거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끔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 중에서요, 질문을 남긴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살고 있는 어디 어디 군인데요, 여기는 왜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기본계획 검색해도 왜 안 나올까요?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한날은,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는 현재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이 우리나라 국가 자격 시험에는 2개 시험에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 그래서 제가 그저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가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그저께 새해. 감정평가 다 저한테 배워서 6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감정평가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합격하신 분. 예. 제가 이제 위촉배를 받았거든요, 수요일 날.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조금 더 앞서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2개 시험만 나오니까. 그래서 한날은 감정평가사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8만 명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5죠. 10만 이하니까 8만 명인 시군 그랬잖아요. 8만 명은 10만 이하잖아요. 이거 옳은 거지. 예. 자기는 10이라고 외웠는데 8이라고 틀렸다면 안 되지. 예. 치사해 보지만 그건 절대 치사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걸 갖고 다시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풀었거든요. 그의 중개사 시험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7만 명인 시군으로 나왔어요. 7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8만, 중개사는 7만. 예.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사 또 나왔어. 8만. 중개사 다시 7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 도시 계획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출제 포인트 같은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잘 드려요. 나중에는 다 외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인접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 수립 그러는데 인접 수립. 특별시장부터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도 인정이 되면 인접한 시, 군의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한날 제가 이제 경기도 수원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찍을까? 한날 여기에 경기도 이렇게 수원시가 있는데요. 수원시 옆에 화성시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화성시의 요 일부를 포함하는 거였어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면 수립할 수 있고요. 요때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는 해야 된다. 누구하고? 수원시장이 화성시장하고 협의는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수원시가 자기들 목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화성시 일부를 포함시키겠다. 그랬더니 화성시장이 네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럼 화성시장은 왜 괜찮아요 그랬을까요? 분리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도로를 이렇게 뚫는데 이 도로가 화성시 옆에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거 지나간다 그러면은 화성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지문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현재 서울 같은 데는요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생활권. 그러면 생활권은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이 도시가 이렇게 있다. 이건 이제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은 5개 생활권. 이렇게 5개 생활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생활권은 그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반경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생활권 5개라고요. 그래서 6명 시장 군수는 생활권역별로 개발 정비 보전이 나와요. 개발 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요 생활권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생활권이 들어가는데 이걸 별도로 수립할 수 있대. 따로 수립할 수 있대요. 이렇게. 이게 작년에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각 도시마다 다 생활권이 다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세종시도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생활권이요 변화가 심해. 어떤 생활권은 인구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어떤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걸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할 때마다 기다리면은 오히려 이 생활권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필요한 수립이 필요한 생활권별로 따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를 준용. 우리 준용은 뭐라 그랬어요? 빌려 쓴다 그랬죠. 빌려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됐을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겠대요. 원래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의 수립이 늦어져요. 계획이. 그래서 생활권별로 급하면 너네들 먼저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이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의 각호사항 중에서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 한번 들어만 두시면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하는 일이 요 내용이에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 이게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종시 도시군 기본 계획, 세종시 도시 기본 계획 보면요, 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 이거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하는 일, 지역의 특성이 나와요. 특성. 그 다음에 계획의 방향, 목표가 나옵니다. 특성,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다. 그러면 특히 우리는 한 단어로 목표를 정하는 계획을 했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특이한 도시가 우리 경기도 안산시가 있다 그랬죠. 안산시는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사례가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강력 범죄에 대한 모든 사례가 다 나와요. 안산시가. 그래서 이가 안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 목표 하나만 말해보라면 공업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공업 도시예요, 안산시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구조와 인구 배분. 아까 우리 공간 구조 설명드렸죠? 수직 공간, 수평 공간. 그 도시의 건물은 몇 층까지 짓고 공원 부지 비율은 얼마나 하고 도로는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공간 구조. 그 전국 도시 중에서요. 이 수평 공간이 제일 넓게 잡은 데가 경기도 안산시예요. 안산시는요. 세상에 수자원 공사가 개발했거든요. 수자원 공사가. 원래 여러분들 우리 신도시는 거의 다 LH 공사가 개발하잖아요. 근데 안산은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 물에 접해 있잖아요. 물을 잘하는 너네들이 한번 개발해 봐라. 그래서 수자원 공사가 물을 잘한다 그래서 안산시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안산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공간 구조 중에서 수평 공간을 엄청 넓게 했어요. 그래서 도로가요. 폭이 엄청 넓어요. 도로가. 공용 주차장 있죠. 차가 꽉 찬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산에 보면은요. 그 전국에요. 운전면허 그 주행 시험 합격하기가 두 번째로 좋은 도시가 안산시래요. 왜냐하면 우측 깜빡이 켜고 한 바퀴 삥 돌면 합격이야. 예, 길에 방해되는 차도 없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서울의 신도림에 있는 학원에서 땄어요. 주행 시험이 신도림역 한 바퀴 돌아오기. 우리나라에 제일 복잡한데. 제가 일종 보통이니까 트럭이잖아요. 수동인데 세상에 트럭에다가 써 붙여요. 운전 시험 중입니다. 그럼 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가 끼어들어 중간에. 시동 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안산 같은 데는 도로 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우측 깜빡이 켜고 한 바퀴 돌면 합격이에요. 예. 공간 구조가 넓다는 거죠. 아주. 예. 지금은 77만 명이 사는데 200만 명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대요. 공간 구조. 인구 배분. 자, 인구 배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 도시에 사람을 이렇게 흩어놓지 않으면은요. 한 군데만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흩어놓으려고 어느 한쪽에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몇 세대, 여기도 몇 세대 다 배분하는 거예요. 인구 배분. 그러면 인구 배분을 많이 받는 도시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그 도시에서 뭔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 사무실을 어디다 낼까 찾아보니까 저쪽이 앞으로 10년간 인구를 엄청나게 많이 배분해 준대. 야, 지금 들어가면은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겠구나. 판단이 쓰겠죠. 그렇죠? 인구 배분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우리가 2에 2 그러면은 여기 새로 중간에 끼어든 거구나.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서울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원래 우리 부동산이나 개론에서의 토지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럽니다. 토지 면적 한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용도별 하면 달라져. 용도별 하면요. 지금 최근 한 6년간 전국 인구 증가를 1위인 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예요. 화성시 1위입니다. 근데 15년 전에는요. 전국의 인구 증가 1위인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였어요. 1년에 15,000명 증가. 1년에. 근데 실제로는 2만 명 증가했어요. 그 5,000명이요. 주민등록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였거든요. 그래서 안산에서요. 인구가 1년에 실제 2만 명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는 토지는 어떤 용도의 토지일까요? 주택을 짓는 택지. 그렇죠?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주택을 짓는 택지 수요가 막 증가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택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안산의 산을 막 깎아 자연 녹지 지역 이런 깎아 가지고 주택 용지로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세종 사이버대 학생이요. 질문을 남긴 거예요. 안산의 최고 번화가가 안산 중앙역이 있거든요.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역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제 강의 씨가 설명 다 했거든. 안산에서는 절대 상가를 분양받지 마라. 그랬는데 사이버 되니까 동영상만 틀어놓고 안 들은 거예요.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출석 인정이 되거든요. 안 듣고 틀어놓은 거죠. 그런 학생들은 질문하다가 걸려요. 그러면 이제 평소 점수 5점 감점. 예. 그 사이버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어야지만 출석 인정해 주자 막 그러는데 틀어만 놔도 돼.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어깨가 막 아파. 칠판에 쓰고 있는데 동영상 정지하고 자기 누워 자버렸어. 그럼 저는 밤새 손 들고 있잖아요. 어깨가 아파. 50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의를 안 들어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 달았어요. 지난주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상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 안산이었거든요. 안산은요, 전국에서 당시에 상가를 제일 많이 만든 도시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택지하고 상가 부지 비율이 7%가 넘으면은요, 상가 수익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택지 면적이 100평일 때 상가 부지가 7평. 주택을 짓는 땅이 100평이다. 상가 짓는 땅은 7평. 7평이면 상가 수익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안산은요, 12%였어요. 택지 100평에다가 상가 부지 12평. 야, 당시 안산 인구 50만이었는데, 야, 이제 한 이거 100만 명이 돼야지 상가가 다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상가 투자하지 말고, 전국 인구 증가를 당시 1위였으니까 뭐에 투자해야 돼요? 아파트. 누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안산 중앙역에서 상가 하나 분양받을 돈으로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2채를 산 거예요. 또 2채. 안산에서는 가장 많은 아파트가 대우에서 지은 푸르지오예요. 대우가 몽든 회사죠. 그래서 푸르지오야. 그래서 푸르지오 2채를 샀거든요. 이게 1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왜? 택지 토지의 용도별 수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택지 수요가.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자연 녹지 지역을 택지로 공급한 거예요. 용도별 수요 및 공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어. 1년 만에 아파트값 2배 올랐는데 2채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보전 관리. 자, 요 환경이라는 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죠. 예. 환경하고 경관은요, 항상 나오는 얘기다.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하고 경관. 기반 시설,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이야.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그다음에 공원 녹지. 그다음에 8의 2. 이건 추가된 거겠네. 그렇죠?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단계별 추진. 자, 항상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에는요, 단계별이란 말이 나와요.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있고요. 지금 공부할 때 외우지는 마시고 읽어만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자,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근데 시험에서 항상 틀리게 나와요. 시험에서는 시도지사로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하는 절차.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광역도시계획 공부할 때 기초조사 나왔죠. 그렇죠? 공청회도 나왔죠. 이거 다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것을 빌려다 쓴다, 준용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뭐 인구는 몇 명인가, 환경은 어떤가 하는 거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 대한 내용도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보세요. 계획안을 만드는 걸 2반이라 그래요.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요. 따로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5년이죠? 이 5년이 시험 문제예요. 가로 안에 써넣기 5년. 그러면 여러분 원리를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환경과 관련된 것은 다 5년이에요. 환경과 관련된 5년이에요. 왜? 우리의 환경, 생태계 같은 거는요. 5년 사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5년 사이는 바뀌지 않는다. 5년 동안. 여러분들 5년 전 얼굴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안 나죠? 차이 납니까? 칼을 댔나? 그 참 여러분이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원서에 붙이는 사진 있잖아요. 포샵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감독관이 와서 계속 얼굴 확인해요. 포샵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년,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했을 때는 5년간 안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만약에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면 세종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특별시장부터 군수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미리라고 나오죠. 미리. 요거 하나 봐주세요. 미리.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미리. 이거 별로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 도시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세종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요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했잖아요. 근데 그 6개 중에 계급이 높은 지자체가 있죠. 자, 계급이 높은 지자체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계급이 높은 지자체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요 4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네들은요. 수립만 하면 확정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계급이 높은 4개 지자체는요. 그냥 수립하면 확정돼요. 도장 찍는 승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특별시장부터 요 도지사까지 특별자치 도지사 4명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협의, 그렇죠? 우리 앞으로 이제 협의하고 심의란 말은 계속 나와요. 협의는 항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계속 나옵니다. 협의 심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4개는요. 특별시부터 특별자치도는 수립하면 확정이 돼. 도장 받는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은 그냥 협의하고 심의만 거쳐서 수립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틀리게 나와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리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수립하면 이렇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험에 5번이나 틀린 지문 나왔어. 5번이나.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예전에는요.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이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거 승인해 주세요. 승인 받으러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서울특별시장은 물론 부동산 공법에서는 계급이 차관급이지만 이 사람은요 장관이 부럽지가 않죠. 그렇죠? 인구 1,000만 명을 데리고 있고 직접 투표로 선출이 되고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국토부 장관한테 내가 이거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도 없어. 서울시장이 승인 신청 안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지지가 않죠 법이. 그래서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없앴다고요. 없애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는 것처럼 시험에 5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이제 정답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가 없어진 것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의견 제시. 그 국토계획법은 의견 제시는 원칙적으로 다 30일 내예요. 자, 우리 세종시에서요 도시기본계획으로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으로. 근데 그 도로가요 구규림을 지나가 국가 소유 임야를 지나가요. 그러면 관계행정기관회장이요 구규림 관리소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4명 계급 높은 4명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송부하고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요. 자, 아까 우리 6명 중에서 계급 낮은 사람 2명 있죠?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에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장이 안산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경기도지사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 우리 그냥 여기다 시장 그랬을 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하면 50만 이상이든 50만 미만 다 시장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나와요. 협의와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협의 심의 거쳐서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승인, 송부, 공고, 열람.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절차가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 예. 그리고 공법에서 매일 나오는 절차들이에요.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주는 거 송부해야 되고, 관계 서류 받은 시장 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는 시군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고 관계 서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시험에서는 특별한 게 시험에 나와요. 자, 보완 요청. 도지사는 제출된 도시군 기본 계획안이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에게 그 기본 계획안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날 용인시가 용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보냈거든요. 경기도지사가 보완 요청을 했는데요. 보완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1년 6개월인가 걸렸어요. 도장 안 찍어주고 1년 6개월 만에 도장 찍어줬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자, 이제 요거 시험 계속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의 정비라는 게 있어요. 6명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그랬어요?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5년마다. 물론 안 바꿔도 시장 처벌하는 규정 없어요. 원칙은 5년마다 바꾸게 돼 있어, 수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토해 봤는데 수정할 게 없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5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 예전에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수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2011년도에 수정이 됐다가 안 바뀌다가 2022년도에 다시 수정이 됐어요. 원래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5년마다 했어. 요때는 11년 걸렸어. 안 해가지고요. 예. 요때는 시장은 바꾸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요.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있어요. 상암동이. 서울에. 왜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06년 수정이 됐는데요. 상암동에 인구를 배분해 준다고 나온 거예요. 예. 상암동의 인구를 배분해 준다고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암동의 인구를 배분해 준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나오잖아요. 그 상암동에 인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배분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를 배분해 준다는 게 강제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상암동으로 자발적으로 이사 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암 DMC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750개 기업을 글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다 글로 갔어요. 상암동으로. 750개 기업. 그래서 요때 요 2006년도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한 분들이 있잖아요. 상암도 막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이제 750개 기업이 들어와 인구를 배분해 주려고 이번 변경된 거. 그래서 2006년도에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상암동. 그때 글로 가신 분들은 권리금도 없이 부동산 업소를 개업하고 대박을 친 거죠. 권리금도 없으니까. 2011년도 다시 수정했던 거. 그때는 이제 강남이 공식적으로 중요한 핵으로 등장해요. 2011년도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5년을 3년으로 낸 적도 있고 10년으로 낸 적도 있고 5년으로 맞게 낸 적도 있어요. 그럼 누가 틀리냐 그러는데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요. 5년짜리가 워낙 많고 3년짜리도 많고 10년짜리 많아 아주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5년. 우리 아까 앞에서도 우리 5년이 있었죠? 예, 5년이 두 번 나와. 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국가계획. 우리 국가계획의 대표가 뭐였어요? 국토종합계획이었죠. 국가계획 내용을 어디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서 이제 5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5개.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 들을 때는 그냥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이해만 되면 돼. 지금은요. 1월달, 2월달은 외우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되잖아요. 그러면 3, 4월 달부터 이제 두 바퀴 돌면서 있죠. 그때 이제 어디가 포인트인지 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2월 달은 이해가 중요해요. 내용만 이해가 되면요. 외울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혹시 드라마 뭐 보시는 거 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드라마 보는 시간에만 공부해도 합격해. 예. 주변에 보면 그 왜 우리 드라마를 갖다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1시간짜리 그 드라마를 갖다가 무슨 뭐 30개면 야, 1시간 드라마 30개면요. 그 시간이면 부동산 공포 공부하고 남아. 그렇죠? 그 넷플릭스 동영상 한번 보다가 밤새워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1편만 보려고 그러다가 밤새 다 보시는 분이 있죠. 공부를 그렇게 해봐. 공부를 한번. 그러면 무조건 다 합격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혹시나 보시는 분들 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외우면서 보는 거 아니죠. 자기가 스토리에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한번 봤던 드라마는. 우리가 1, 2월 달 공법도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외울 게 별로 없고요. 3, 4월 달부터는 공부가 아주 편해집니다. 하여튼 1, 2월 달만 절대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10분만 쉬겠습니다.